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확률은 3.5%에 불과 비트코인은 역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거래소는 매일 품절, 누가 조용히 코인을 모으고 있는 걸까? NUPL 시장은 정말 고점에서 침체하고 있을까? AI 칩과 비트코인이 만났을 때 황인훈도 블록체인 세계로 들어가나? 미 SECU의 2024년 벌금은 63%, 오픈시 CEO는 우리를 타겟으로 한 거냐고 분노. 고혈압에서 신부전까지 바우어레이 갑자기 몸이 폭발했다고 고백. 허가증도 없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도한다고? 인도네시아는 월드 레드카드를 발급,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을 손에 넣어 모두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보자. 5월 6일 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후 미 연방준비제도 FRB가 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5월 8일 새벽 2시 정시에 철퇴를 내릴 예정이지만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에는 아마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은 3.5%에 불과하며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낚시를 한다는 느낌입니다. 왜 금리를 내리지 않냐고요?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내려가고 있지만 FRB는 금리를 내리면 시장이 지나치게 흥분하여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고 경제가 여전히 악화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게 되겠죠. 미국 주식에 대해 말하자면 실제로 금리를 내린다면 기술주들이 먼저 큰 반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금리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어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미묘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돈은 리스크 자산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불안정하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방어의 신으로 여겨져서 피난처 자산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에 시장은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면 역으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잘못된 쪽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4월 22일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거래소는 마치 재고 정리 세일처럼 되어 코인은 모두 팔려 나갔고 다시 채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9만 4천 달러 이상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ETF와 기관들도 열심히 자금을 모으고 있으며 가져가지만 팔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마스크를 사두던 시절처럼 공급이 긴축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비쌉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상황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세요. 비트코인은 최근 매우 강하게 상승하여 9만 9천에서 9만 6천 달러 구간에 도달했지만 순미실 현익 가손실 NUPL 지표는 마치 잠이 안 깬 것처럼 제자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일부 똑똑한 투자자들은 고점을 이용해 몰래 현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묶인 포지션이 많고 아래로 내려가면 기관 투자자와 단기 트레이더들의 비용선이 있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마치 폭발할 것 같은 죽처럼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비트코인 보유 왕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또 다시 움직였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며칠 동안 그들은 1870만 달러를 들여 1895개의 비트코인을 깔끔하게 매입했으며 평균 가격은 95,167달러였습니다. 이걸로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21억 달러의 신규 자금 조달도 발표했으며 모두 비트코인을 더 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코인판을 정말 들끓게 만든 건 한 가지 뜬소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따라 비트코인을 회사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삼을 거란 이야기인데요. 불과 지난달만 해도 아비트룸을 잘라내고 블록체인 협업을 끊어버린 냉정한 기업이 이제 와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고요? 설마 AI 칩이 너무 잘 팔려서 이제 연산력으로 코인을 키우는 전략을 쓰려는 걸까요? 업계 사람들은 다들 추측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방향 전환을 예고한 걸까? 아니면 AI 하드웨어를 위한 안전 자산 확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시장은 먼저 들떠버렸습니다. We're going to build NVIDIA's technology, the next generation of that, all here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 president's leadership, his policies, his support, and very importantly, his strong encouragement. And I mean his strong encouragement. Frankly,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wouldn't have accelerated to this pace.
크립토 로버리의 폭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재무 전략을 모방해 비트코인을 자산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 조치는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이미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으며 현실이 된다면 기술 대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경쟁 열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하나, 비트코인으로 주가를 부양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급등을 재현하는 것. 둘, 비트코인을 통해 채굴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산력 주도권을 장악해 AI 칩 시장에서의 우위를 강화하는 것. 셋, 비트코인을 탈달러화 리스크 헤지 자산으로 간주해 규제 위험과 지정학적 충돌에 대응하는 것. 흥미로운 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이 루머를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엮이기만 해도 즉각 선을 그었는데 이번엔 비트코인 매입이라는 엄청난 루머 앞에서 전사적 침묵. 만약 이 일이 진짜로 벌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 강렬해서 눈을 감고 싶을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폭등할 것이고 엔비디아는 39억 달러의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단 5%만 꺼내도 시장의 유동성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건 기술 대기업들의 추종 열풍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의 이사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즉시 비트코인 전략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겁니다. 안 사면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만약 AI와 비트코인의 연합이 폭발적으로 등장한다면 연산력, 에너지, 블록체인이 융합되어 젠슨 황은 단숨에 신세계의 규칙 제정자 자리를 굳힐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전제는 루머가 사실이라는 것인데 다음 주 실적 발표가 과연 엔비디아가 던지는 비트코인 핵폭탄이 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은 이 충격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픈시 CEO가 최근 다시 미국 SEC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마치 규제기관의 건물을 부수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2022년 FTX 사건에서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SEC는 즉시 마녀사냥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케이라켄, 바이낸스도 집중적으로 감시했고 NFT 시장도 함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NFT 시장, 최고점에서 한 달에 1,700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7천만 달러로 줄어들었고 99%가 감소했습니다. 오픈시는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CEO는 마음속으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SEES 로고만 봐도 물어뜯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오픈시 CEO인 데빈 핀저는 최근 미국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 SEC가 선택적 집행을 통해 오픈시를 포함한 여러 산업 혁신자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며 프로젝트 측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이후 SEC는 암호화와 관련된 회사 및 개인에게 총 7,4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그중 2024년 벌금만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저는 이와 같은 억제적인 규제 방식이 미국을 글로벌 웹3 혁신 경쟁에서 점차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irst of all, OpenSea, started as an NFT marketplace, but we've since evolved with the launch of our new platform to really be the hub where you discover, trade, and own anything on chain. So that includes NFTs, which of course are unique digital items, but we also allow people to trade currencies as well. And we think there's this whole world of on-chain economies that really is in line with this theme of the tokenization of everything. 2025년 2월 SEC가 오픈시에게 손을 놓았다 해도 NFT 시장은 이미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때 자동차를 살 수 있었던 원숭이 이미지도 이제는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인기 NFT의 바닥 가격이 반토막 난 것은 물론 80%는 그대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은 거의 남지 않았고 수천만 달러를 투자한 프로젝트들, 리쿨, 테세라, 렌타블은 결국 시장 하락에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오픈시 CEO 데빈 핀저는 SEC의 개입이 전체 시장에 큰 피해를 줬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하고 SEC의 리더가 바뀐 후 핀저는 다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NFT의 두 번째 봄이 올지도 모릅니다.
전 재산을 아내에게 맡기기 위해서 신부전으로 바우어레의 인생은 한때는 잘 풀리다가 갑자기 전원이 꺼졌다. 영업 허가증조차 남에게 빌려서 사용하는 샘 올트먼의 월드 프로젝트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어제 바우어레가 SNS 플랫폼에 올린 영상은 나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从香港回来以后，这个高血压，我说去开个药吧，然后结果去医院一检查，检查出来是肾衰竭，妈的，肾衰竭，我一想肯定是误诊了呀，妈的，这两天去确诊了。肾衰竭，5期，哎呀，简称尿毒症。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코인계의 전설, 낮에는 프로젝트 설명하고 밤에는 차트를 보며 새벽 2시에도 단톡방에서 시장을 지휘하던 그가 지금은 매일 투석, 시기 조절, 의사, 수많은 검사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제들아, 나를 반면교사 삼아라. 담배, 술, 밤샘 다 끊어야 돼. 这病，兄弟们也不用为我担心啊，就是死是死不了，就透析。透析就是什么呢？每个礼拜去医院3次，每次半天，这边插个管子，这个挂上机器，就把血抽出来，然后给你把里面的毒素给你这个过滤掉。 바오레가 말기 신부전을 공개하자 댓글창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인과응보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장이 뭐 마트에서 장 보듯 사면 되지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때 산시에서 소고기를 팔던 평범한 남자는 아내가 리샤오라이의 간견을 들은 것을 계기로 코인계에 우연히 발을 들이게 되었고 이윽고 한 세대의 전설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兄弟们，我是真的想活到比特币100万那一天呢，啊，我不是说过吗？有生之年。 就比特币能到100万美金啊，如果不到100万美金，我有生之年直播吃鸡。 바오레가 병마를 이겨내고 그 소원을 이루길 바라며 모든 코인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과거가 있어도 건강의 적신호 앞에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오레의 경험은 틀림없이 하나의 경종이었습니다. 코인에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건 좋지만 건강을 희생해선 안 됩니다.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무너진 몸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코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건강한 신장은 살 수 없습니다. 코인 친구들이 이 일을 계기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벌 수 있습니다. 월드 프로젝트는 이번에 기술 쾌감과 프라이버시, 불안을 동시에 극대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드코인이라는 이름이었으며 오픈 AI의 수장 샘 올트먼이 주도한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에 디지털 신분증을 배포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월드 ID라는 것을 만들었고 AI인지 진짜 사람인지 즉시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이버틱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신원을 인증하려면 홍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보다도 민감한 정보이며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독일, 케냐, 브라질,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긴장하며 조사 및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악용된다면 디지털 인간에서 순식간에 벌거벗은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람들에게 기술의 발전이 곧 프라이버시의 퇴보가 될 수도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월드 프로젝트가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프로젝트의 등록 인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조사에 따르면 월드의 현지 파트너인 PT, 테랑브란 아바디는 전자 시스템 운영 자격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다른 법인인 PT, 산디나 아바디 누산타라의 등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며 현지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It first ensures that whatever is interacting with the device is an actual human being. The data control is with the user, and there's no centralized entity that actually has the information of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all of these things. 이번 월드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그야말로 현장 사고였습니다. 전자 시스템 운영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다른 회사의 등록증을 사용해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마자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되었고 관계자들을 불러 차 한잔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규제청 책임자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화려하고 이름이 비슷해도 데이터 보안이야말로 진정한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출시 이전에 공항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다시 돌려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난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소라나 네트워크의 활성 주소 수는 약 2억 420만으로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론 네트워크의 활성 주소 수는 590만, 베이스는 540만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전에 커브 창립자는 커브 공식 X 계정이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고 트윗하며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커브 공식 X 계정은 통제를 복구했습니다. 소소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4억 2,55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으나 9개의 이더리움 현물 ETF는 유입도 유출도 없이 제로 변동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리플레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XRP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은 1분기 말 기준으로 4,562만 4,313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4분기 말과 비교하여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니스왑은 소니의 L2 네트워크 소네이움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사용자는 유니스왑 웹 애플리케이션과 지갑을 통해 소네이움에서 자산 교환, 유동성 제공, 크로스체인 기능을 사용하며 NFT 및 토큰화된 IP 등 가치 교환도 지원됩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